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포상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해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또는 토지 거래 허가 이런 위반자들을 이제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주겠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 대상자 잘 보세요. 지급 사유 해가지고 대상자 그 박스에 자 일단 신고 고발은 이제 행정기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신고관청 해도 되고 이제 수사기관 경찰서 해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포상금은 누가 주느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이란 말 쓰고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관청이란 말 쓰는데 둘 다 어디예요? 시, 군, 구청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관청 이제 보통 신고관청 하나로 통일시켜서 얘기합니다. 따로 허가관청 이런 말 안 하고. 자 그럼 이제 대상자 잘 보세요. 그 박스에 보시면 자 1번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아닌 자로서 신고, 그 1번, 2번을 분리해 놨는데, 우리 그 기억나시나요? 10% 이하 과태료 받는 거. 신고 의무자나 의무자 아닌 자. 그러니까 1번, 2번 다 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가 실거래가를 뭐 한다? 거짓으로 신고한 자고요. 3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4번, 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 거짓 신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 묶으세요. 자 352페이지. 자 352페이지 박스 1번부터 5번까지 묶으면 자 이게 다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신고 위반자들은 다 뭐냐? 다 거짓이에요. 다 거짓 신고한 사람만 포상금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0만원, 500만원, 3천만원, 10% 이하 있었잖아요. 그 중에 다 뭔만? 거짓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고 안 하거나 요구하거나 조장 방조하거나 자료 제출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대상자는 오직 누구만? 거짓 신고만.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사람,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 위반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외웁니다. 자, 6번은 허가 위반자, 7번은 이용 위반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요건 간단해요 이거. 자, 포상금 지급 기준인데 자 거기 이제 또 다시 한번 쭉 나오는데요. 먼저 신고 위반자, 허가 위반자, 이용 위반자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위반자는 지급 조건이 이들이 과태료 얻어맞아요.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그랬어요. 자, 대부분 왜냐면 과태료 얻어맞았다는 얘기는 혐의가 입증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에 허가 위반자는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해야. 왜냐면 허가 위반자는 2년 이하 30% 이하 벌금. 그러니까 형벌 대상자니까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해야 혐의가 입증됐다는 얘기고 이용 위반자는 이행명령을 내리면 이행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야 이제 줍니다.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얼마 줍니까? 자 맨 밑에 보세요. 자 353페이지 맨 밑에 자 먼저 신고 위반자는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 줍니다. 자, 20% 못 박아줬어요. 자, 353페이지 맨 밑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 맨 밑에. 자, 신고 위반자는 이들이 얻어맞은 과태료 얼마? 20%. 그러면 자, 아까 10% 이하짜리 있잖아요. 거짓 신고. 자, 취득가액이 10억이야. 그럼 과태료가 얼마예요? 1억이야. 그럼 1억에 얼마? 20%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최고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00만 원도 어디야? 응. 자, 그래서 최고 한도가 1,000만 원. 이렇게. 자,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얼마냐면 허가 위반이나 이용 위반자는 건당 50이에요. 얼마 안 돼요, 얘네들은.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자, 35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보면 얘네들 얼마? 50만. 건당 50.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 이거 신고 위반자는 얼마다?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 자, 이렇게만.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제외. 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있다. 그런 얘기인데. 자, 353페이지. 353페이지 보시면 거기 중간에 지급 불가 사유 있잖아요. 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 신고했다. 경찰이 범인 잡았다고 해서 보상금 줘요? 안 줘. 뭐 승진하는데 좀 있지만. 공무원은 당연히 단속해야 돼. 지 일이다 이 말이요. 그 다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에 관여한 자가 신고했다. 자기가 거짓 신고해놓고 자기가 신고해. 말이 안 돼. 이건 아까 자수하여 광명찾자. 거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 익명이나 가명을 하면 누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받고 싶으면 실명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해도 이 경우는 안 준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절차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뒤쪽으로 가면 자 354페이지 보시는데 자 거기만 하세요. 우리가 신고관청 찾아가서 보상금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관청이 거기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거기만 밑줄에 동그라미 5번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체크. 2개월. 우리 중개사법은 몇 개월 했어 혹시? 1개월. 중개사법 1개월인데 여기는 2개월. 그러니까 이것만 주시면 하면 돼. 이것만.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거기 맨 밑에 지급 방법 그랬잖아요. 354페이지. 이거 우리 중개사법에 똑같아요. 자, 하나의 사건에 두 명이 있어요. 공동하면 뭐다? 분파이. 그리고 따로따로 두 명이 있어. 그럼 누구만 준다? 최초.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다 끝내고요. 자, 이제 우리가 실무로 가는데 거기 실무 앞쪽은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민법 얘기 실어놓고 그랬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실명법. 자, 374페이지 봅니다. 374페이지.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실명법 하면 이제 끝난. 자,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실명법. 자. 그래서 이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빼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단속하려고 만든 거. 이걸 누가 만들었냐? 김영삼 정부 때. 그때 당시 막 금융실명제 하면서 여러분이 은행 갈 때 막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야 돈 찾고 막 그랬는데. 기억나세요?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몰라. 근데 그때 당시, 그때 안 해봤어요? 에? 그때 젊어가지고 몰라. 맞네. 젊어가지고 그때는 없었겠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겠네, 그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에 투기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막 차명계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단속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왜 반발이 심했을까? 지네들이 다 그 짓을 하거든. 국회의원 장관들이 전부 다 탈세 목적으로 빼돌리고 해놨는데 이걸 실명제 한다고 하니까 그놈들이 다 반대한 거야.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고민하다가 새벽 5시에 공포를 해버립니다. 결단이 있잖아.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한 것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이거 하나예요. 다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 결단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밀어붙여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막 차명 계좌한 사람들 난리 났죠. 그때 한번 뉴스에 크게 나온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 차명 계좌 만든 사람 중에 누구? 혹시 박철원이라고 아세요? 노태우 대통령 황태자라고. 그래서 대통령 한다고 해놓고 이제 김영삼한테 깨갱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박철원 검사 출신 있는데, 그가 노태우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다 이제 받아. 지금 SK 최태원 회장 이혼했는데 누구하고 이혼했어? 노소영이가 누구야? 노태우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SK한테 얼마나 밀어줬겠어?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그래서 SK 이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노태우 비자금 몇백억을 거기다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노소영 이혼하는데 그 돈 아까워 안 하고. 당연히 받아야 되나 봐.
자, 그때 당시 400인가 얼마 줬어. 근데 지금 얼마겠어, 그 돈이. 그 돈으로 이제 기업을 일으켰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위자료 2천억 달러 이거야. 근데 안 준다고 해가지고 패소해가지고 뭐 그런. 실은 그보다 더 줘야 돼. 그 노태우 비자금이 그렇게 들어간 거. 그래서 했는데 거기도 억울하긴 하죠. 근데 최태원 그놈도 아직 이혼도 하기 전에 다른 여자 만나서 애까지 낳고 이러면 돼, 안 돼? 네, 그럼 안 되지,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박철원도요, 노태우 비자금 관리했는데, 물론 노태우 거라는 것은 이제 밝히진 않았는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노태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명의로는 어떤 여자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실명제 되니까 그 여자가 이제 땡깡 거지. 내 돈이다, 그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박철원 이제 소송 제기하고 그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 소송에도 뺏어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아주 재밌는 사건. 그래서 이제 차명계좌 이제 안 되고 부동산 실명제라 이제 이게 그때 도입된 얘기인데,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하는 건 맞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단속하는 게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이 뭐냐? 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급안의 물권의 실권리자. 실권리자가 누구겠어? 이제 신탁자죠. 타인과 이때 타인이 이제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지네 둘 사이에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신탁자가 주인 행사할 것은 다 하고, 그리고 그에 관한 등기만 타인, 수탁자 명의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명의신탁. 그러면, 자, 이런 명의신탁인데,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제외되는 거, 이 세 가지는요, 자, 왜 제외되냐? 이것은 법에서 허용되는 거예요.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여러분 민사특별법에 배워요. 그래서 민사특별법 시간에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배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채무자가 채권자に돈을 빌려. 그런데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부동산 네가 알아서 처분해 해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명의신탁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자, 그래서 이거 반드시 등기에 그 목적을 써야 됩니다. 이건 법에서 인정하는 거고. 상호 명의신탁도 원래는 이거 명의신탁이란 말 쓰지도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특정해가지고, 아예 특정해. 이것은 A와 B가 특정해가지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그런데 이렇게 분할을 못하니까, 공유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공유로.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데, 혹시라도 누가 침범하면,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 야, 침범하지 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자기 지분만큼 명의신탁한 것처럼 보인다. 자,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이런 말을 쓰는데, 자, 이것은 자,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공유 등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 신탁법이나 자투법에 따라 신탁재산 등기. 자, 요즘 신탁 등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로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자기 부동산을 신탁해서 하는데 등기를 아예 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탁회사가 그 부동산을 활용해서 뭐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야? 수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돈도 주고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돈 빌리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뭐야? 신탁법에서 법에서 인정해 신탁재산이라 등기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투기 탈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몰래 등기 빼돌리는 게 아니라 투자 목적이 됐건 그다음에 담보, 아니,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하건,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말해. 이거 법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뭐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명의신탁의 특례라는 게 있어요. 자, 특례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의신탁이다, 아니다? 이다.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인데, 니네들한테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여. 원래 명의신탁 하면 그건 무효로 합니다. 근데 무효로 하지 않고, 유효로 인정해주고 또 처벌 같은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자, 종중 외의 자한 명의로 한다든가 또 배우자끼리끼리 한다든가 종교단체의 명의로 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자, 종중. 자, 여기도 문중 많이 있잖아요. 여기 그 유명한 뼈대 있는 집안, 예전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 여기 세종시 할 때 연기군에 어떤 문중 그 묘가 500개인가 얼마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다 수용돼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그 문중이 안 된다, 우리 선산이다, 이거 못한다 해가지고 국가하고 소송 붙었잖아요. 근데 그 문중이 이겼어요.
그래서 세종시 개발할 때 거기 이렇게 제외하고 개발했잖아요. 거기 어디야 그 묘 많이 있는데. 알아 몰라. 잘 몰라. 세종 사람 아니요? 그런 걸 모르고 뭐 어떻게 그런 관심도 엄청 와, 그 문중이 이겼다니까. 어마어마하잖아. 묘 문중묘가 뭐 500개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얼마나 크겠어. 그럼 문중이 보유하고 있는 선상 이런 임야나 이런 땅 이런 것을 우리가 민법에서 공유, 합유, 총유 중에 뭐라고 그래요? 총유라고 하잖아요. 공동 소유할 때 민법에서 들어본 기억은 나요? 안 나? 안 나도 돼. 자, 그러니까 공동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만약 문중이 500명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 500명을 등기부에다 이름 다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 A명으로 이렇게 등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 소유자는 이들이잖아요. 총유. 그런데 등기부상은 누구다? A. 자, 편의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자, 이거 투기 탈세하려고 빼돌린 거 아니죠? 아니야, 아무나 해도 돼. 왜 그래? 아무나. 보통 문준사로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 할 이유가 없죠. 문중 누구예요? 제구 어른 이름을 한다든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자, 배우자끼리도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서로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명의를 하냐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죠. 그래서 사업과 회사 부도 나면 배우자 깜빵 보내고 자기는 이제 또 하고 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단체도 그래. 종교단체의 산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이런 데도 어때요? 막 수련회도, 수양관도 있고, 또 서울의 유명한 교회는 막 학교, 법인도 있고, 병원도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은퇴할 때 이거 남주기 뭐하니까 지 아들한테 세습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고 수천억, 수천억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이제 그들 종교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목사 이름으로 해요? 목사 이름하면 목사가 직권 줄 알고 가지고 가요. 은퇴할 때.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데 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인데 특별히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탈법 목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면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의신탁에서 제외되는 것과 특례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인데 자, 오른쪽 봐봐요. 375페이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효력. 그러면, 자,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실명법에서 이건 무효다 이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부로 넘어간 등기 있잖아요. 그 등기도 다 뭐다? 인정 안 해요. 근데 이제 예외로 이 등기가 유효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 자, 이런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부를 한 이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탁자가 제3자한테 팔아먹었어. 그럼 신탁자가 야 그거 내 거야. 수탁자 거 아니야. 나 너한테 팔 생각 없거든. 그거 내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걸 대항할 수 없다 이거야. 깨끗이 날린다 이거야. 자, 그래서 명의신탁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불법원인 급여냐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우리 불법원인 급여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도박자금 빌려주는 거. 자, 내가 도박자금 1,000만 원 빌려줬어. 그거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안 갚아도 돼. 불법원인 급여니까. 그런데 명의신탁 했어. 신탁자가 야 내 거니까 돌려줘 하고 자기 거 부동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불법원인 급여나니까. 대신 실명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벌은 받는 거야. 원래 자기 부동산이니까 찾아가긴 해. 이해되나요? 대신 처벌받아요. 그럼 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수탁자는 3년 이하 또는 1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동산이니까 찾아는 가되 처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의 급여는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볼 텐데. 자, 이제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2자간, 3자간, 그 다음에 계약명의신탁. 자, 375페이지 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유형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설명하고 나서 그 밑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으로.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이해를 하면 안 틀려요. 이거 안 틀려. 자, 신탁자 갑하고
자, 수탁자 을하고 둘이 명의신탁합니다. 야, 을아,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 등기 네 앞으로 좀 해놓자. 그리고 때 되면 돌려다오. 좋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 그래서 이제 이 약정에 따라 등기를 수탁자 앞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실명법에서 이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다? 약정도 무효고 이 등기도. 그럼 등기가 무효니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야 하면? 갑. 그러니까 여전히 신탁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때에 대해서 이제 이게 돌려줘야 되는데 을은 돌려주고 싶어, 안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싶어. 자기 건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이걸 찾아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찾아올 거냐? 자, 첫 번째. 명의탄 약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 약정을 해지하고, 이 약정이 이제 계약이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야, 내 앞으로 등기 이전 해줘 하고, 이런 식으로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유효, 무효? 무효니까 계약이 있어, 없어? 아예 계약 자체가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찾아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등기법. 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야. 무효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원인 무효 등기. 말소. 그럼 말소해 주세요 하면 그냥 해줘, 안 해줘? 소송해야지. 뭐로? 말소, 청구, 소송. 자, 그러면 이제 말소, 청구, 소송을 뭐야? 자,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이제 원상회복 해야 되는데 이제 소송 제기한 판사가 야, 이거 왜 네 거냐? 물어보면 이거 자기 거라고 입증을 해야 돼. 뭘로 입증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동산 내 거예요 라고 입증을 뭘로 할 거예요? 아, 지금 우리 명의신탁 배우고 있어. 명의신탁 했어요 라고 하면 되잖아. 이게 을게 아니라 명의신탁 한 거라고. 원래 내 거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뭘 얼어가지고. 어? 그럼 명의신탁 했으면 실명법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거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니까 돌려받고 싶어요. 그럼 판사가 이걸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면. 자, 판사는 멋대로 재판한다고요, 우리? 법대로, 법과 양심. 그럼 이 법이 무슨 법? 명의신탁법은 없어. 실명법이라고 하지. 실명법에 따라. 실명법에서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니까 말소하고 이거 원상회복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 여기서 얘기가 안 돼. 아니, 하지 말라는 명의신탁 해가지고 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아쉬우니까 소송지에서 돌려받으면 뭐 그런 법 있으나 마나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인정한다, 안 한다, 막 안 한다 이래. 근데 판사는 법대로. 그래서 아까 이거 불법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자 네 거니까 부동산 찾아가라 이거야. 대신 자기 입으로 명의신탁 했다고 이실 주고 하잖아요. 명의신탁 했다는 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처벌은 받아야지. 얼마? 5년이야? 2년. 자, 그러니까 소송 제기해 못해. 쉽게 못합니다. 부동산이 100억짜리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동산이 1000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돌려받고 싶으면 이실직고하고 처벌받을 걸 감수하고 찾아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을이 개기는 거야. 할템해봐라. 같이 줄까. 자, 그럼 이제 이 방법. 알겠어요, 이제? 이해하면 돼. 자, 무효니까 말소하는 거야. 무효니까. 이렇게 찾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갑이 돌려달라고 할 것 같아, 지금. 을이 그러니까 작업 들어가. 그래서 제3자한테 이걸 팔아먹었네. 그럼 이 제3자 선의 악이 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선의가 뭐냐? 수탁장은 몰랐다. 악이란 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도 상관없이 무조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유효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소유권은 누구한테 간다? 제3자. 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갑이 어때? 부랴부랴 쫓아온 거야. 야, 그거 을 게 아니야. 내가 얘한테 맡겨놨는데 이놈이 내 허락도시 팔았다? 나 너한테 팔 생각 없다. 이거 돌려줘. 하고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이걸 아까 법률용어로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그러니까 이거 깨끗이 날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수탁자가 팔아먹으면 너 부동산 깨끗이 날린다 이거. 자,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수탁자한테 야, 이 나쁜 놈아. 너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부동산 팔아먹었어? 팔고 받은 돈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죠. 그럼 이제 을이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니 내가 뭐 먹냐 하고 실실 쪼개면서 막 매일 룸사롱 달리고 막 외제차 사고 막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돈 쓰기 전에 빨리 찾아와야죠. 그럼 어떻게 팔려고 할 거야, 이거? 그렇죠. 조폭 애들 보내면 제일 빠르죠? 네? 깍두기 머리 동생들 몇 명 보내가지고 가면 제일 빠른데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잖아. 법대로 한다는 얘기는 뭐야? 소송.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아니 우리 자기 부동산 팔았는데 왜 네 거라고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해 또? 그렇지 명시타. 내가 맡겼는데 이러면 허락도 없이 판 거예요. 그러면 그래 원래 네 거 아니네. 야 돌려줘. 이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이리 와. 그냥 가면 안 되지. 뭐 해야 돼? 그렇지 처벌 받고 가야지. 소송하면 드러나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수탁자다. 신탁자로부터 이렇게 부탁을 받아 보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남의 물건 보관하는 사람이 팔아먹으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우리 회사 다음에 격리 아가씨 있죠? 월급날에 직원들 월급 주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왔는데 그거 들고 튀었어. 뭐라고 그래? 에? 횡령이라고 그러잖아. 왜? 안 해봐서 몰라?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직원이 횡령했다. 뭐 은행 직원이 했네 어땠네 하면서 횡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라 회사 돈을 맡겨놨는데 들고 튀었다 이런 거. 이렇게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거 착취하면 이런 게 뭐다? 횡령. 그럼 이제 판례가 이거 횡령이라고 한다 안 한다? 자기 돈 아니냐? 자기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이거 횡령이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그동안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바꾼다. 이거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바꿨어. 횡령 아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판례, 이런 판례가. 왜 횡령이 아니냐? 분명히 이렇게 위탁받아 보관한 재산인데 문제는 이 위탁받아 보관한 이 자체가 뭐예요? 무효란 얘기는 법으로 인정 안 한. 이 자체가 불법이야. 그런데 이 불법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거 위탁관계 인정 안 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횡령이 안 된 거야.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전에는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횡령죄로 처벌 안 받으니까 맘 놓고 팔아먹어야 돼, 안 해야 돼? 맘 놓고 팔아먹어도 돼. 자, 100억짜리야. 팔아야 돼, 안 해야 돼? 3년이야, 1억이 하니까 잠깐 학교 갔다 오면 되잖아. 100억이니까 팔고 닷장 박아놓고 학교 갔다 오면 되지. 이제 맘 놓고 팔아도 돼. 그러니까 횡령, 너 이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아니, 이제 안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팔아먹고 알아서 써버리다 이거요. 이걸 들고 저기 필리핀 가든가. 거기서 황제처럼 살다가 칼 맞아 죽든 말든 이제.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지금? 이해만 하면 돼. 그럼 아니지, 뭐. 자, 나머지 이제 이것을, 자, 설명을 이렇게 쭉 했는데, 자, 이거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자, 3자간.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신탁자 갑이 수탁자한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메이드한테 이제 부동산을 사는데, 야, 내 앞으로 등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앞으로 등기만 좀 하자. 내가 부동산 이번 하나 샀는데, 그러니까 뭐 좋다 해라. 그럼 이제 갑은 이제 메이드인 자 병하고, 자, 부동산 매매 계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부동산을 샀어요. 그리고 등기만 누구 앞으로 한다? 을 앞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사이 명시탁은 뭐다? 무효. 그 다음 이 등기도 뭐다? 무효를 한다고 그랬죠? 실명품 이렇게 인정 안 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갑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치르고 부동산 샀죠? 자, 이 상황이에요, 지금. 소유권 누구에게 있어요? 하면. 자, 갑, 을, 병 중에.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갑. 왜? 자, 우리가 부동산. 민법에서 배웠어. 부동산 소유권은 어떻게 해야 소유자가 인정해? 등기. 자, 갑한테 등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왜 소유자야? 지금까지 민법 배운 거 다 나가려? 공시법 다 나가려?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우리는 다 써먹. 이건 내 땅이야. 그럼 주인이요? 아니잖아.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 기본 중에 기본인데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갑이 주인. 그럼 누가 소유자였죠? 병? 을, 병. 등기. 을한테 등기 있잖아요. 그럼 을이요?
확실히 대답해, 얼른. 아니, 이게 유효, 무효? 무효니까 실제적으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으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여기다, 이 말이야. 법대로 하면 돼, 우리가 법대로.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병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유효하게 넘어가면 여기한테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등기는 을 앞에 있고 이제 갑이 주인 행사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또 시간이 흘러. 자, 부동산 찾아와야 돼. 그럼 을한테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이 짜고서 등기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고 객이니까 또 갑이 자 똑같아. 묘인시탄 약정을 해지하고 내 앞으로 등기 돌려줘. 자,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다? 계약이 무효니까. 그래, 똑같다니까요. 그 다음 을 앞에 돼 있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니까.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말소. 을 앞에 있는 건 말소를 해가지고 뭐 해야 한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은 자, 이 등기가 병으로 가야 돼? 갑으로 가야 돼? 갑으로 가야죠. 갑 거니까. 근데 원상회복이란 말이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린다. 자, 등기가 갑에서 왔어요? 병에서 왔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은 이거 아니라 이렇게 가야 원상회복. 그럼 당사자인 누가? 병이 말소 청구 소송을 해야지, 당사자가. 근데 병은 해, 안 해? 안 하죠. 부동산 팔고 이제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 빠이빠이인데. 그래서 갑이 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할 때 또 명의상 했다고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그러니까 처벌받고 이거 받아옵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매매계약 이건 유효잖아요. 계약금 정도 않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에서 등기 청구를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등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절차는 항상 순서대로. 자, 이렇게. 자, 또 갑이 돌려달라고 하니까 을이 작업 들어갑니다. 팔아먹었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하고 깨끗이 부동산 날라갑니다. 야, 이건 내 거야. 돌려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또 수탁자.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팔아먹으랬어? 그 돈 나한테 돌려줘. 자, 부당이득 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안 돌려주면 소송 기획이야. 그다음 자, 남의 거 팔아먹었으니까 횡령죄 인정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미용실장이 무효가 아니라 위탁받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 걸 팔아먹은 거지 신탁자 위탁받은 재산이 아니에요. 이것도 30년 넘게 횡령죄라고 했다가 횡령죄 안 된다고 하면 판례. 엄청 중요한. 자, 이렇게 해서 횡령은 위탁받아 보관하는 위치.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등기만 위탁한 적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쭉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자, 그 다음 이제 계약묘 신탁입니다. 자, 신탁자 갑이 이번에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직접 메이드인 찾아가서 부동산 계약하면 자기 얼굴이 팔려 안 팔려? 아까 삼자가는 메이드인하고 매수인하고 직접 계약했잖아요. 신탁자. 그러니까 얼굴 알려졌어 안 알려? 알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 팔리게 계약 직접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운전기사 시켜. 어이 김기사. 예, 내가 이번에 부동산 하나 살려고 하는데 내가 직접 계약하기 그러니까 매수 자금을 줄 테니까 자네가 직접 가서 계약을 하소. 이거. 그래서 등기를 해놨다가 나한테 돌려줘. 예, 왜 그러신데요? 이번에 나 장관 시켜준다는데 청문회 나가면 그 땅 투기했다고 좀 그럴까봐 몰래 좀 해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인님 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사들한테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기사들한테 잘해야 돼. 국회의원 다 기사가 까발려. 그러니까 기사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매수자금 3억을 줬어. 그러니까 이 돈 들고 이제 계약을 주고. 그럼 이 매도인은 이 사람이 자기가 돈 들고 와서 계약하잖아. 수탁자는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계약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등기도 이 선일 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유효로 해준다. 예외로. 자, 문제. 자, 갑을병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럼 부동산 소유자는 누구? 갑을병 중에 누구? 을? 왜? 왜 을이요? 등기가 유효하게 넘어갔으니까
네, 맞아요. 봐봐, 이제 한두 번 틀리니까 맞춰지잖아. 그러니까 그거요. 우리가 아직 공부하고 틀린다 이 말은 내가 공부가 덜 된 거야. 벌써 앞에 한 두 번 틀리니까 이제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진짜 별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 내가 아직도 틀린다?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 그러면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야 돼, 안 줘야 돼? 자기 자신한테. 줘야 돼. 자꾸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내가 맞춰져 가는 거야. 그런데 그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줘, 안 줘, 여러분? 안 줘. 왜?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서 틀리고 또 다른 거 하면서 틀리고 맨날 틀려요. 그러면서 알아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논리를 세워가라 이거예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틀려보지도 않고 말이야. 실패해보지도 않고 무슨 놈의 영광을 바라려고. 지금 동계올림픽 열심히 봐, 안 봐요? 안 봐요? 진짜로? 어제 쇼트트랙 안 봤어요? 넘어져가지고 떨어진다. 네. 그들이 얼마나 반복하고 연습하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맞춰지죠? 논리대로 하라 이거야. 논리. 법은 논리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흘렀어. 이제 갑이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어. 김 기사, 예, 이제 등기 나한테 넘겨줘. 이렇게 해서 부동산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처벌 반수하고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부동산 소유자 누구라고 그랬어? 을이라고 해놓고 그새 또 이제 갑 거라고 또 바꿔버려? 이제 이건 부동산은 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 부동산 찾아가 못 찾아? 못 찾아가요. 을 거예요, 을 거. 그러니까 명의신탁 하더라도 여러분 지인이 명의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어떤 방법 하자고 해야 돼? 이거 하자고 그래. 이게 좋다고. 이게 드러나자고 하죠. 그래서 입 닦아버리면 돼요. 부동산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제는 수탁자금. 이건 법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3억 주고 부동산 샀는데 지금 10억까지 올랐어. 자,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합법적으로 개겨도 돼. 그러니까 이 방법 하자고 그래야 돼. 이 방법.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돼. 우리가 뭘 하려면 해먹어도. 그러니까 갑은요. 돈 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 자금 이것은 공짜로 준 걸까? 불법원인 급여도 아니다 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돌려달라 할 수? 그러니까 갑이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은 안 돼, 이제. 그럼 뭘 달라고 해야 돼? 매수자. 이것만 주면 돼, 3억. 그리고 자기는 10억 챙기면 돼, 3억. 뭐, 이자 쳐서 좀 주면 돼. 이제 명의신탁으로 또 찔르면 돼, 처벌 받아야지. 그래봤자 3년, 이거 이제 잠깐 갔다 온다니까요, 우리. 3년에 10억 벌어, 못 벌어. 그런다고 3년 만땅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동산 누구 거다? 수탁자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수탁자가 팔아먹었습니다. 유효하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당연히 달라고 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 다음, 횡령죄 될까요, 안 될까요? 횡령죄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그렇죠. 자기 거 판 거야.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횡령죄가 안 됐어. 왜? 이건 자기 거니까. 간단한 우리 논리대로 가면 된다니까요. 논리대로. 근데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논리가 제대로 안 썼어요. 근데 논리가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는 뭐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논리대로 접근하면 민법이 됐건 공법 다 쉬워요. 우리가. 다 쉬워. 그래서 아직도 내가 흔들리고 틀린다 그러면 뭐다? 공부가 부족했어.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돼요. 조금 더. 그래서 올해 했는데 부족하면 내년에 좀 더 하고 내년에 부족하면 그러면 그렇게 여유 있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올해 해라 이거. 올해 그냥 빡세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유 부리지 말고. 자, 이게 이제 다 여유. 명의신탁. 자, 그러면 자, 제재를 봅니다. 자, 저 뒤쪽으로 갑니다. 자, 380페이지. 자, 380페이지. 자, 제재. 자, 먼저 신탁자 5년 이하 2억이야. 수탁자는 뭐다? 3년 이하 1억이야죠. 자, 그래서
자, 5년이야, 2억이야, 3년이야, 1억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3일절에 오이 들고 만세 부른다고. 3일절에 오이 들고 만세 부른다. 그 다음에 과징금입니다. 왜 하지 말라는 명신탁 했냐 해가지고, 자, 신탁자한테, 신탁자가 얻어맞아요.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 때립니다. 30% 범위 내. 딱 30% 못 받은 게 아니라 범위. 그 다음. 자, 이행강제금 있어요. 자, 오른쪽에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뭐냐? 너 왜 하지 말라는 명신탁 했냐? 하고 과징금 때렸잖아요. 그럼 빨리 실명 등기해야 돼. 자, 지 앞으로 등기해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빨리 네 앞으로 등기해라. 그걸 강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신탁자 지 앞으로 등기 안 하잖아요. 이행강제금 10% 때려. 근데 또 1년이 돼도 아직도 등기 안 해. 그럼 2차로 또 때려. 2차니까 얼마? 20%. 그러니까 신탁자 왕창 두들겨 맞아, 신탁자. 그러니까 60번 날아가는 거야. 그 형벌은 형벌대로 얻어맞고 이거는. 그러니까 명신탁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왕창 두들겨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재 이제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프린트. 자, 우리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보증금 얼마부터 신고한다고요? 6천. 월세는 30. 그 다음에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30일. 30일. 그 다음. 외국인이 증여.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 신고? 60일. 그 다음.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얼마? 300. 그렇죠. 과태료 300. 자, 상속인은 이번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는 얼마까지, 언제 신고해라? 6개월. 그리고 이것은 과태료가 100만원. 그렇죠. 100만원. 4번. 자, 토지거래 허가 공고. 자, 시군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역 주민들한테 공고하는데 며칠 이상 공고해라? 7일. 그리고 15일간. 그래서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자, 허가 불허가 이유가 있는 사람은 1개월 이내에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런데 불허가 받았을 때 하는 거 뭐예요? 니네가 살아. 그렇죠. 매수증. 자, 6번입니다. 자,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을 안 해.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자, 이거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 10%. 10%. 그래서 방십, 임칠, 변오 그랬잖아요. 자, 7번. 자, 선매입니다. 선매.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선매 협상을 일단 끝내라? 1개월 내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매수 가격 등을 토지 소유자와 해가지고 협상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15일. 15일 내 협상해가지고 1개월 내 끝내라 이 말이야. 협상은 15일 이렇게. 자,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약정도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등기도 뭐다? 무효.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 계약 당사자가 선이 아까 수탁자는 걸 몰랐어. 계약 명의신탁 이때만 뭐다? 유효한다 그랬죠? 계약. 근데 그 계약 명의신탁 매도인이 악이라면 그것도 무효예요. 똑같이 제3자하고 같아요. 신탁자는 과징금 자 100분의 얼마? 30. 제일 마지막에 배운 거 지금 30% 범위네. 이거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자, 신탁자는 몇 년 몇 월? 몇 년 몇 억? 5년이야? 2억이야. 그리고 수탁자는 3년 1억. 그래서 3일절에 오이 들고 만세 불렀다. 이렇게 해서 힘들어.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다음 주 한 주 쉬게 해줍니다, 제가. 근데 다음 주 너무 팍 쉬지 마시고, 감각을 유지해야 돼요. 어쨌든 명절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 마지막에 또 중요해. 다음 주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석 꿈도 꾸지 말고 지각도 하면 안 돼. 지각하면 주택임대차 중요한 거 다 날라가. 그러니까 지각도 하면 안 돼. 연휴가 연장되면 안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